밤안개가 짙게 깔린 시골 마을에서 지민은 늦은 나간 버스를 놓친 뒤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가로등조차 거의 없는 길은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발밑에 흙길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 걸을 때마다 질컥거리는 소리가 났다. 주변은 너무 조용해서 자기 숨소리까지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지민은 괜히 뒤를 한번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그녀는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낼 만큼 빨리 뛰기 시작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장가지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울렸다. 지민은 몸이 굳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나뭇잎들이 스치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지민은 걸음을 더 빨리 했다. 그런데 이번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분명히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다. 지민은 겁에 질린 채 주변을 살폈지만 길은 끝없이 어두웠다. 단 한 줄기의 불빛도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뒤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너무 갑작스러워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다. 지민은 입술을 깨물며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봤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주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마치 바로 뒤에서 누군가 숨을 훅 내쉬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민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두 걸음 물러섰다. 그러자 앞쪽 어둠 속에서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작은 동물일 수도 있지만 움직임이 너무 느리고 이상했다. 그림자는 사람 형태처럼 보였지만 머리가 조금 기울어져 있었다. 지민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려 손을 떨며 화면을 터치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시 한번 플래시 버튼을 눌렀다. 플래시가 켜지는 순간 어둠 속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지민은 비명을 지를 뻔하며 입을 막았다. 그림자는 분명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머리 양쪽에는 기가 없었다. 매끈하게 잘려나간 것처럼 피부가 평평하게 붙어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삐걱거리며 천천히 지민 쪽으로 걸어왔다. 걸음걸이는 비정상적으로 흔들렸고 다리는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다. 그는 마치 발뒤꿈치로만 걷는 것처럼 보였다. 지민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뒷걸음질 쳤다. 남자의 입에서는 말도 아닌 이상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흐, 마치 냄새를 맡는 듯한 소리였다. 지민은 핸드폰을 꼭 쥔 채 달리기 시작했다. 남자는 귀가 없는데도 뒤에서 그녀의 발소리를 정확하게 따라왔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민은 거에 울먹이며 어둠 속을 달렸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탁 울리는 발소리가 점점 더 빨라졌다. 귀가 없는 남자는 이상하게 그녀와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지민은 근처에 있던 오래된 버스 정류장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조그만 정류장 지붕 아래에 들어가자 잠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대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나 남자의 숨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마치 그녀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민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그런데 화면이 갑자기 깜박거리며 꺼졌다. 배터리는 40%나 남아 있었는데도 전원이 나가버렸다. 지민은 너무 놀라 손에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때 정류장 뒤편에서 또각 하는 소리가 났다. 지민은 소리가 난 방향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정류장 뒤쪽은 숲이었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상하게 흔들리는 검은 형체가 보였다. 어둠 속이라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 크기였다. 그 형체는 나무 사이에서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다. 지민은 전신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검은 형체의 얼굴이 조금씩 드러났다. 그것은 아까 그녀를 쫓아오던 기 없는 남자였다. 남자는 숲속 나뭇가지들을 긁으며 몸을 비틀었다.
그의 숨소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지민은 삼켜지지 않는 침을 억지로 넘겼다. 그녀는 살기 위해 어떻게든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는 이제 정류장 바로 뒤까지 다가왔다. 그는 천천히, 너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스스로 뺨을 세게 때렸다. 도망쳐야 해. 그녀는 속삭였다. 남자가 정류장 쪽으로 손을 뻗기 시작하자 지민은 갑자기 온몸에 힘이 들어가며 뛰기 시작했다. 정류장 옆길로 빠져나가자마자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다. 하지만 남자의 발소리는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탁, 탁, 탁. 그는 마치 뭔가에 이끌리듯 지민의 뒤를 정확히 따라왔다. 지민은 길가에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을 향해 달렸다. 그곳은 작은 편의점처럼 보였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편의점 안에는 젊은 남자 직원이 있었다. 지민은 숨도 못 쉬며도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 직원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뒤에 귀가 없는 남자가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직원은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한 듯 약간 웃었지만 지민의 얼굴이 너무 창백한 것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재빨리 가게 문 쪽을 확인했다. 문 너머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예요. 분명히 날 따왔어요. 직원은 지민을 안쪽 테이블에 앉히고 물 한 컵을 꺼냈다. 지민은 손을 떨며 물을 마셨다. 그녀가 진정되기 시작한 순간 편의점 자동문이 띠링 하며 열렸다. 직원은 문 쪽을 향해 어서 오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앞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었다. 지민은 공포에 휩싸여 몸을 떨었다. 그 쌈이에요. 직원도 뒤늦게 이상함을 느끼고 문으로 다가갔다. 직원은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주변을 살폈다. 어둠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편의점 뒤편 창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지민은 소스라치듯 몸을 일으켰다. 직원도 놀라 얼굴이 굳었다. 둘은 동시에 창문 쪽을 바라봤다. 창문 바깥에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붙어 있었다. 그 얼굴엔 귀가 없었다. 남자는 유리창에 얼굴을 비비듯 밀착시키고 있었다. 그의 입은 귀 대신 이상하게 벌어져 있었다. 마치 귓구멍이 없어 대신 입으로 모든 소리를 듣는 것처럼. 직원은 비명을 지르며 카운터 뒤로 숨었다. 지민은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남자는 창문을 긁기 시작했다. 쓱, 쓱. 유리가 금가기 시작하며 끼익거리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다. 지민은 직원 쪽으로 기어가며 울먹였다. 제발 경찰 불러줘요. 직원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런데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화면에는 서비스 없음이라는 문구만 떴다. 편의점 전화기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마치 이 장소 전체가 고립된 것처럼 보였다. 남자의 얼굴은 창문에 더 강하게 밀착되며 이상하게 일그러졌다. 입이 찢어질 듯 크게 벌어지며 이상한 흡입음이 들렸다. 후우우. 지민의 귀가 순간적으로 찌릿하게 울렸다. 그녀는 귀를 막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남자는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조용히, 너무 조용히 창문에서 사라졌다. 편의점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지민과 직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정막이 더 무서웠다. 직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다시 확인하려 했다. 지민은 가지 마요. 라고 속삭였지만 직원은 조심스럽게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바깥을 살짝 내다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진짜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직원이 안도의 숨을 쉬려는 순간 편의점 천장에서 두두두두 하는 급박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위에서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지민은 비명을 질렀다. 직원은 천장을 올려다봤다.
천장 하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천장 하판이 벌어지며 검은 틈이 생겼다. 그 틈 사이로 길고 창백한 손가락이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다. 지민은 숨도 못 쉬고 뒤로 기어갔다. 직원은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꽉 잡았다. 그러나 그 손가락들은 마치 뼈만 남은 듯 가느다랐다. 손톱은 길고 갈라져 있었고 긁히는 소리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손가락 하나가 완전히 내려오자 뒤이어 또 다른 손가락이 나왔다. 천장 위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싸움이에요. 직원은 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났다. 천장 하판이 갑자기 쾅 소리와 함께 부서졌다.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치였다. 그 틈으로 귀 없는 남자의 얼굴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눈은 또렷했지만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먹이를 정해둔 짐승의 눈빛이었다. 남자는 천장 해체된 부분에서 몸을 비틀며 천천히 내려왔다. 그의 목과 팔은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고 뼈가 맞지 않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지민은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어 다녔다. 직원은 용기를 내어 빗자루를 휘둘렀다. 하지만 남자는 전혀 피하거나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빗자루 소리에 고개를 기울이며 더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그는 소리의 방향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저 사람, 귀가 없으니까 소리를 입으로 듣는 거야. 직원이 숨을 거칠게 내쉬자 남자는 즉시 고개를 돌려 그 방향을 바라봤다. 입이 이상하게 벌어지며 진동하는 소리를 냈다. 흐으으. 직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남자는 천천히 직원에게 다가갔다. 빗자루를 든 그의 손은 떨렸고 다리도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지민은 조용히 숨을 참으며 상황을 지켜봤다. 남자는 직원 주위를 빙 둘러보더니 그의 입을 직원의 귀 가까이까지 가져갔다. 귀가 없는 남자의 입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뭔가를 듣는 것처럼. 직원의 심장 박동이 귀에 들릴 듯 빨라졌다. 도와줘요. 직원은 겨우 속삭였다. 그 순간 남자는 갑자기 직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는 기괴하게 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뻗었다. 직원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자의 손끝이 직원의 어깨에 닿았다. 그 차갑고 마른 손에 직원은 몸소리를 쳤다. 그러자 남자는 갑자기 힘껏 직원의 몸을 벽으로 밀쳐버렸다. 직원은 벽에 부딪혀 쓰러졌고 남자는 그의 숨소리를 계속 따라가듯 다가갔다. 지민은 어떻게든 조용히 숨을 참으려 했다. 그녀는 선반 뒤에 몸을 숨기고 작은 틈 사이로 남자를 지켜봤다. 직원은 필사적으로 숨을 멈추려고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가슴이 요동쳤다. 남자는 그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천천히 얼굴을 숙였다. 입이 크게 벌어지며 마치 듣는 듯 떨렸다.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물병을 잡았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물병을 반대편으로 던졌다. 탕! 하는 소리가 편의점 반대쪽에서 울렸다. 남자는 즉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직원은 그 틈을 이용해 기어서 도망쳤다. 지민은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가려 했다. 하지만 지민이 일어나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리 조각이 발에 살짝 걸렸다. 짤그랑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귀 없는 남자는 즉시 반응했다. 그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지민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이 크게 벌어지며 떨리기 시작했다. 소리를 빨아들이듯 후 라는 소리가 났다. 지민은 숨을 멈추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남자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천천히 기어오듯 다가왔다. 직원도 멈춰 서서 숨을 죽였다. 편의점 안은 숨조차 허락되지 않는 정적에 잠겼다. 남자는 지민이 있는 선반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손이 천천히 선반 사이로 들어왔다. 지민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손가락이 그녀의 머리 바로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남자는 손가락을 천천히 내렸다. 그런데 갑자기 편의점 밖에서 커다란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왕! 큰 소리에 남자의 몸이 바짝 굳었다. 그는 갑자기 선반에서 손을 빼고 고개를 들었다. 입이 크게 벌어지더니 소리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민은 그제야 숨을 들이켰다. 직원은 그녀를 끌어당겨 작게 속삭였다. 지금이 기회예요. 둘은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남자는 여전히 밖에 소리를 쫓고 있었다. 그의 몸이 자동문 쪽으로 향하는 순간 직원은 서둘러 문을 열고 지민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빨리! 둘은 어둠 속 도로를 향해 전력으로 달렸다. 남자는 뒤늦게 그들의 발소리를 감지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그는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지민은 거에 울먹이며 더 빨리 뛰었다. 직원도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였다. 주변은 어둠뿐이었고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갑자기 지민이 발에 뭔가 걸려 넘어졌다. 직원은 즉시 멈춰서 그녀를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뒤에서 들리는 탁탁탁 소리는 너무 가까웠다. 직원은 결심한 듯 지민에게 말했다. 지민 씨, 먼저 가요. 지민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돼요. 같이 가야 해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10m 앞까지 다가왔다. 직원은 지민을 밀어내며 소리쳤다. 빨리 가라고. 지민은 울면서도 다시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 직원은 뒤에서 남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을 흔들며 소리를 냈다. 여기야. 이쪽으로 와. 남자는 즉시 그의 소리로 방향을 바꿨다. 지민은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직원은 뒤로 물러서며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탕! 하는 소리가 울리자 남자는 돌이 떨어진 곳을 향해 반응했다. 직원은 최대한 시간을 벌려 했다. 지민은 점점 멀어지며 울음을 삼켰다. 하지만 남자는 결국 방향을 다시 바꾸고 직원이 내쉬는 숨소리를 향해 걸어갔다. 직원은 겁에 질렸지만 끝까지 버티려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지민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도망쳐. 남자는 결국 직원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직원은 주먹을 꽉 쥐고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남자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다가왔다. 그의 입이 크게 벌어지며 이상하게 떨렸다. 후우우. 직원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 거친 숨이 조금 새어나왔다. 그 순간 남자는 정확히 그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리고 번개처럼 손을 뻗었다. 직원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남자는 그를 벽 쪽으로 끌고 갔다. 지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갈 수 없었다. 남자는 직원의 몸을 벽에 강하게 밀쳐 눌렀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달렸다. 다리가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존재로부터 벗어나야만 했다. 몇 분을 달렸는지 모를 만큼 멀리 도망쳤다. 주변에 작은 마을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민은 마지막 힘을 짜내 그곳으로 향했다. 뒤에서 남자의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어둠이 그녀를 따오는 것 같았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지민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핸드폰을 켜려고 했다. 이번에는 화면이 정상적으로 켜졌다. 신호도 잡혔다. 지민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 사이로 익숙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지민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비명을 질렀다. 통화음 뒤에 섞여 들린 그 숨소리는 너무 익숙했다. 귀 없는 남자가 바로 옆에서 숨을 내쉬는 듯했다. 그녀는 급하게 통화를 끊고 주위를 둘러봤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을 입구의 가로등 아래 그림자만 조용히 흔들릴 뿐이었다. 지민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숨을 참았다. 혹시라도 작은 소리라도 새어나가면
그 존재가 다시 그녀를 찾아올 것 같았다. 갑자기 길끝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짖기 시작했다. 알, 알. 그 짖음이 어둠 속에서 크게 울려 퍼졌다. 지민은 강아지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안 돼. 작은 소리를 내며 입을 틀어막았다. 짖는 소리에 반응한 누군가가 천천히 나타나고 있었다. 골목 끝에서 어둠이 찢어지듯 흔들렸다. 흐릿한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길고 말라붙은 팔다리, 이상하게 구부러진 목,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귀의 자리. 그는 강아지가 짖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입이 크게 벌어지며 떨리는 모습이 보였다. 강아지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뒤로 물러났다. 지민은 그 틈에 조용히 몸을 바닥으로 낮췄다. 숨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다. 남자는 강아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소리를 향한 집중력이 무서웠다. 지민은 발바닥에 힘을 주며 다리를 살짝 움직였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남자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다시 마을 입구 쪽을 바라봤다. 지민의 심장은 거에 터질 듯 뛰었다. 남자는 마치 소리에 잔해라도 듣는 듯 천천히 목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방향을 찾고 있었다. 강아지는 점점 뒷걸음질 쳤고 결국 겁먹은 듯 도로 옆으로 달려 사라졌다. 그 순간 남자는 강아지가 남긴 마지막 짧은 발소리에 반응해 그곳으로 몸을 기울였다. 하지만 동시에 지민이 떨림을 참지 못해 아주 작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났다. 정말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한숨. 그러나 남자는 즉시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입이 크게 벌어지며 떨렸고 마치 냄새를 맡듯이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를 찾았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민은 즉시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눈물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마을 안쪽으로 달려 들어가며 골목 사이사이를 빠르게 움직였다. 뒤에서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탁, 탁, 탁. 그 소리는 너무 일정해서 마치 지민의 심장 박동과 함께 뛰는 것 같았다. 그녀는 좁은 골목 사이에 몸을 숨겼다. 숨을 참으며 벽에 등을 기대고 떨고 있었다. 남자는 골목 어귀에 도착해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손을 벽에 대고 천천히 걸으며 벽을 따라 울리는 미세한 반향을 듣는 듯했다. 지민은 입을 꽉 다물고 온몸을 고정했다. 작은 먼지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내지 않으려 했다. 남자는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더 들어왔다. 지민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벽 너머로 그림자가 흔들렸다. 남자는 벽을 손끝으로 천천히 긁으며 걸었다. 쓰쓰쓰. 그 소리는 너무 가까웠다. 지민의 호흡은 가빠져 갔지만 그녀는 끝까지 숨을 참았다. 남자는 바로 옆을 지나가며 그녀 곁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의 입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아주 작은 숨결도 들으려 하는 것처럼. 지민은 온몸이 굳어 아무 움직임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잠시 후 방향을 돌려 골목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남자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지민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그 작은 숨 들이쉬는 소리가 복도처럼 울리는 골목에서 약하게 퍼졌다. 남자는 그 잔향을 즉시 감지했다. 그는 갑자기 멈춰 섰다. 지민은 그 소리 없는 정적 속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마저 들릴까 두려웠다. 남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골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로웠다. 지민은 입을 손으로 막고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좁은 골목은 더 뒤로 갈 곳이 없었다. 남자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며 그녀를 덮어갔다. 지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몸을 웅크렸다. 남자가 지민 앞목걸음까지 다가왔다. 그는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녀가 숨기려 했던 미세한 떨림까지 감지하려 했다.
입이 크게 벌어지며 떨리는 소리가 울렸다. 후우. 고개가 천천히 움직이며 그녀를 정확히 찾으려 하고 있었다. 지민은 두 손을 입 위에 꽉 대고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숨을 참았다. 남자의 손끝이 그녀 바로 앞벽을 스쳤다. 손가락이 벽을 따라 내려오며 그녀의 어깨 바로 옆까지 도달했다. 그는 아주 조금만 더 하면 지민을 듣고 발견할 수 있는 위치였다. 지민은 거에 기절할 듯 떨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윙윙. 마을로 들어오는 경찰차의 소리였다. 남자는 사이렌 소리에 즉시 반응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소리의 방향을 듣기 시작했다. 입이 크게 벌어지며 진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지민을 완전히 잊은 듯 골목을 빠져나가 밖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속도는 인간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힘이 풀려 움직일 수 없었다. 경찰차의 불빛이 골목 입구를 비추기 시작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다. 경찰관 두 명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하지만 지민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다. 그가 아직 근처에 있어. 경찰관들은 주변을 살피며 지민에게 물었다. 누가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지민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어둠이 깊은 마을 바깥을 가리켰다. 귀가 없는 남자예요. 경찰관들은 순간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민의 눈은 완전히 공포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경찰은 그녀를 순찰차로 데려가며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라고 말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순간 멀리서 탁, 탁, 탁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지민은 숨이 멎을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소리 또 들려요. 경찰관들은 즉시 손전등을 켜고 도로를 비췄다. 하지만 어둠은 단단한 벽처럼 빛을 삼켜버렸다. 발소리는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었다. 탁, 탁, 탁. 지민은 경찰차 안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으며 울기 시작했다. 경찰관은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다. 마을 예곽에서 이상한 인물 발견 가능성. 지원 요청. 그러나 발소리는 이미 바로 도로 중앙까지 다가왔다. 손전등 불빛이 쓸고 지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없었다. 공허한 도로 한가운데 바람도 없는데 쓰러진 나뭇잎 하나가 천천히 굴러갔다. 지민은 숨도 못 쉬고 떨었다. 그리고 멀리서 익숙한 숨소리가 다시 들렸다. 흐우. 지호는 손전등을 비추며 벽에 새겨진 낯선 문양들을 살폈다. 그 문양은 마치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진 형태처럼 보였다. 눈 부분은 깊게 파여 있었고 입은 찢어진 듯 길게 벌어져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문양을 만지는 순간 벽이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이 들었다. 진짜 뭐가 있는 건가?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턱 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호는 즉시 손을 거두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손전등 불빛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다. 불빛이 완전히 꺼지자 한기가 등골을 타고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지호는 숨을 참으며 몸을 웅크렸다. 누구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바로 뒤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그의 목 뒤에서 뜨거운 숨이 닿았다. 지호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몸을 날렸다.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누군가가 방금까지 뒤에서 그를 내려다보던 것만 같았다. 그는 다시 손전등을 켜려고 했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건전지를 꺼내 확인해보니 방금까지 멀쩡하던 건전지가 새까맣게 타 있었다. 이게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벽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친 듯한 소리였다. 나가지 마. 아직 끝이 아니야. 지호는 그 말에 등골이 얼어붙었다. 그러다 문 앞쪽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아이처럼 작고 예곡된 형체였다. 그것은 천천히 기어오듯 다가오고 있었다. 지호는 숨을 참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림자는 점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앞뒤가 뒤바뀐 모습이었다. 얼굴이 뒤쪽을 향한 채 몸은 앞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기괴한 관절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지호는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 그림자는 코앞까지 다가와 그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지호는 온 힘을 다해 발목을 차 올렸다. 그러자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벽 쪽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벽에 부딪히자마자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잠깐의 침묵 후 사라진 자리에서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아! 그 웃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지호는 손전등 없이 감감만을 의지해 벽을 더듬었다. 출구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손이 닿은 건 문이 아니라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였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었다. 죽은 사람처럼 싸늘한. 지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쳤다. 그러나 그 손은 그의 손목을 꽉 붙잡았다. 가지 마. 어린아이 목소리 같았지만 어딘가 뒤틀려 있었다. 지호는 온 힘을 다해 문 쪽으로 뛰어가려 했다. 하지만 손목을 잡은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그는 벽에 몸을 부딪혀 겨우 손을 뿌리쳤다. 그리곤 달렸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따라왔다. 바닥을 긁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호는 다시 한번 벽을 더듬어 문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손끝이 닿은 건 또 다른 문양이었다. 이번 문양은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의 눈을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이 깜빡였다. 지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넘어졌다. 벽의 문양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눈은 실제 사람처럼 동공이 흔들리고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봤어? 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나 봤지? 지호는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까지 파고들었다. 여기서 나가면 안 돼. 갑자기 벽 전체가 물결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호는 기어서라도 멀리 떨어지려 했지만 방 전체가 그를 향해 좁혀오는 것 같았다. 바닥의 문양도 흐물흐물 움직이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방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숨이 가빠지고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처음 들리는 목소리였다. 그 울음소리는 처음엔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며 방 전체를 울렸다. 날 버렸어? 여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지호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방을 뒤져 도망칠 방향을 찾았다. 그러던 중 손이 문을 찾았다. 단단하고 차가운 나무 문이었다. 지호는 급히 손잡이를 돌렸다. 돌아갔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문 너머는 바깥이 아니라 또 다른 방이었다. 똑같은 벽지, 똑같은 문양, 똑같은 어둠. 마치 방이 복제된 것 같았다. 지호는 공포에 질린 채 뒤로 물러났다. 그때 방 안쪽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멈췄다. 침묵이 이어졌다. 너무 지나치게 조용해서 귀가 멍멍해질 정도였다. 지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어둠 속을 살폈다. 그러다 벽의 문양이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했다. 길게 마치 종이가 찢어지듯 그 틈 사이에서 하얀 손이 쑥 튀어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 순식간에 여러 개의 손이 벽을 찢고 밖으로 나왔다. 그 손들은 방향 감각도 없이 허공을 헤맸다. 그러나 곧 지훈을 향해 동시에 뻗어왔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다른 문으로 달려갔다. 손들이 그의 옷자락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 차가운 감각에 몸이 굳어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다. 이번엔 계단이었다. 계단은 아래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손전등 없이 내려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손들의 소리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훈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발소리가 어둠에 메아리 쳤다. 몇 계단 내려갔을 때 그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계단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지훈은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손잡이 또한 따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맥박처럼 뛰고 있었다. 그는 질겁하며 손을 떼고 아래로 더 빠르게 내려갔다. 그러나 계단은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를 떨어뜨리려는 것처럼. 지훈은 몸을 벽에 붙여 버티며 내려갔다. 그때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 형체는 처음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였다. 얼굴이 너무 길었다. 목이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다. 눈이 없는 대신 깊고 어두운 구멍만 파여 있었다. 그 구멍에서 피가 아니라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형체는 계단을 기어오르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기기기. 지훈은 계단 난간을 붙잡고 몸을 위로 말아붙이려 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계단이 더 심하게 뒤틀리며 흔들렸다. 지훈은 계단 벽 쪽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 형체가 그의 발목을 잡으려는 순간 위쪽에서 무언가 큰 소리가 났다. 계단 전체가 흔들렸다. 컹! 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 충격에 계단이 크게 흔들리며 지훈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러나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그가 겨우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이쪽에서 들려오던 그것의 소리가 멈췄다. 대신 아주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속삭였다. 여기야. 지훈은 등골이 오싹해지며 고개를 돌렸다. 계단 아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키가 어린아이 정도. 하지만 눈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깊고 시커먼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손을 내밀었다. 같이 내려가자. 지훈은 그 아이의 손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손가락은 마치 종이장처럼 얇았고 관절은 여러 번 꺾여 있었다. 피부는 검게 타버린 흔적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 손이 점점 그의 얼굴 쪽으로 다가왔다. 내려가면 보여줄게. 아이의 목소리는 분명 아이였지만 음색은 어른처럼 낮고 깊었다. 지훈은 뒤로 물러났지만 벽이 막고 있었다. 아이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 밑에서 천천히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형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뿐만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여러 개의 그림자가 붙어 있었다. 모두 눈이 없는 형체들. 그들은 마치 군집처럼 한 몸으로 움직였다. 아이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삼켰다. 형체들은 천천히 지훈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계단 아래에서 그리고 위에서도 탈출할 길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아이의 손길이 그의 갑옷을 만지듯 어깨에 닿았다. 마치 살결을 타고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 같았다. 여기서 모두 너 기다렸어. 아이의 목소리는 갑자기 두세 겹으로 들렸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계단 옆벽으로 밀려났다. 한 걸음이라도 뒤로 물러나고 싶었지만 움직일 공간이 없었다. 그때 문득 계단 옆좁은 틈이 보였다. 사람 한 명 간신히 들어갈 만큼의 틈. 정신없이 그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형체들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움직임이 빨라졌다. 도망가지 마. 아이가 속삭였다. 지훈은 틈 속으로 몸을 억지로 밀어넣었다. 옷이 찢어지고 피부가 긁혀 피가 배어 나왔다. 형체들의 손이 그의 다리를 잡으려 들었다. 그는 온 힘으로 벽을 밀며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 겨우 몸 전체가 틈 안으로 들어오자 형체들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틈바로 앞에서 서성이며 울부짖었다. 구멍난 눈에서 검은 액체가 흐르며 바닥에 떨어졌다.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안쪽으로 더 기어갔다. 틈 안은 매우 좁고 차가웠다. 손전등도 없기에 완전한 어둠뿐이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마치 누군가 지나간 흔적 같았다. 여기야. 아주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이 틈에도 무언가 있었다. 틈 속은 생각보다 깊었다. 지훈이 손을 덮었자 차갑고 매끈한 표면이 만져졌다. 법 같은 느낌이지만 규칙적인 요철이 있었다. 손끝으로 더듬자 그것이 누군가의 얼굴 형상임을 깨달았다. 입이 찢어진 얼굴. 벽 속에서 사람의 얼굴이 튀어나와 있었다.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입술 사이에서 바람처럼 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도 여기 갇혔어. 지훈은 손을 거두며 뒤로 밀려났다. 그러나 뒤에서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났다. 틈 전체가 수많은 얼굴들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들의 입이 동시에 열렸다. 우리랑 같이 있어? 지훈은 미칠 듯이 반대편으로 기어갔다. 틈의 끝에서 작은 빛이 보였다. 바깥으로 연결된 구멍인 것 같았다. 지훈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더 빠르게 기어갔다. 얼굴들이 그의 팔과 다리를 스치며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나가지 마. 수십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였다. 그 속삭임이 머릿속까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지훈은 빛만 바라보며 기어갔다. 마침내 바람 냄새가 느껴졌다. 바깥이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 틈을 빠져나갔다. 손을 뻗자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에 닿았다. 바로 뒤에서 얼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와. 그는 틈을 벗어나며 크게 숨을 들이켰다. 지훈은 폐가 바깥에 나와도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하지만 틈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를 다시 정신 차리게 했다. 나오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말과 함께 틈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벽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마침내 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존재한 적도 없던 것처럼. 지훈은 너무나 두려워 폐가에서 더 멀리 떨어지고 싶었다. 숲길을 비틀거리며 빠져나갔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따라왔다. 딱, 딱, 딱. 그 소리는 아이의 발걸음 같았다. 지훈은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숲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나뭇잎이 스쳤다. 지훈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나무 뒤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하! 아이의 웃음이었다. 폐가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 지훈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를 헤치며 달렸지만 웃음소리는 계속 따라왔다. 어쩌면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숲길 끝을 향해 달렸다.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도시로 이어지는 길이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려 했지만 발목을 잡는 차가운 손이 느껴졌다. 지훈은 그대로 넘어지며 땅에 굴러떨어졌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 방금까지 손이 있었다. 그 손의 감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떨렸다. 그 순간 바로 옆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 아이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눈이 없고 입이 찢어진 그 얼굴. 아이의 손이 그의 턱을 만지려 했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비쳤다. 아이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졌다. 지훈은 정신없이 도로 쪽으로 뛰었다. 뒤에서는 웃음소리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도로에 도착하자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다. 운전석 차문이 내려가며 중년 남성이 얼굴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다친 것 같은데.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에서 나온 건 말이 아니라 거친 숨뿐이었다. 남성은 그를 차에 태우려 했다. 그러나 차 안, 뒷좌석에 무언가가 보였다. 작은 아이, 눈이 없는 아이.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남성은 당황해하며 뒷좌석을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무슨 일입니까? 도와줄까요? 지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다시 어둠 속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이미 탔는데. 지우는 도망치듯 도로를 벗어나 달렸다. 도시 불빛이 보일 때까지 쉬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멈춰 숨을 고르던 순간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알림이 떴다. 발신자 404호. 그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건 그 아이의 숨소리. 그리고 익숙한 속삭임. 아직 끝이 아니야.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또렷했다. 지우는 겁에 질려 휴대폰을 던졌다. 그러나 휴대폰 스스로 화면이 켜졌다. 카메라 앱이 열려 있었다. 전문 카메라 화면 속. 지운 바로 뒤에 눈 없는 아이가 서 있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